SK텔레콤에 대한 이야기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SK텔레콤 자사주 소각 소식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막판에 좀 빠지긴 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이슈였습니다. 이 규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소각하기로 결정한 규모는 주식으로는 869만 주, 예. 어제 기준으로는 약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상당한 수준인데요. 네. 사실상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거의 전량이고 전체 발행 주식수에서 따져보면 약 1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예, 뭐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는 결정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네, 보통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규모 면에서도 특히 이례적인데요. 지난해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42곳이었는데 다 합쳐 약 1조 1,7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예. 또 국내 4대 그룹 자사주 소각 사례 중 발행 주식 총수 대비 물량으로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뭐 근데 자사주 이제 소각이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좀 불분명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각이라고 하는 건 뭐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자사주 소각은 말 그대로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각해서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들이 보유 중인 기존 주식의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증권가에선 지난달부터 SK텔레콤이 자사주를 소각할 것이란 말들이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는 예견을 했던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인적 분할을 발표를 했죠. 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SK텔레콤은 회사를 둘로 쪼개기로 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사업회사이자 존속법인을 A, 또 투자회사이자 신설법인을 B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A는 통신 사업을 하면서 SK 브로드밴드 등을 자회사로 두고 B는 중간 지주 회사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비통신 계열사들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분할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예. 앞서서 이제 저희 코너에서도 박 기자가 또 설명을 해준 적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추후 B와 SK주가 합병해서 SK 하이닉스를 SK주의 자회사로 만들 것이란 의구심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었습니다. 예. SK텔레콤은 신설회사인 B와 SK주의 합병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 하이닉스를 SK주가 아닌 중간지주사 하에 두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의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통주식수의 12%에 달하는 자사주가 결국엔 합병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여기서 얘기를 하는 자사주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네, 자사주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현물 출자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SK주 신설회사인 B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오늘은 저도 좀 이해를 할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신설회사 앞서서 말해주신 B랑 이제 SK주랑 합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SK주와 B가 합병되면 B의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선 SK텔레콤이 시장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던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B와 SK주의 합병 가능성은 원천 차단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자사주는 발표가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제 합병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왜 그런 겁니까? 네,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SK텔레콤 존속회사인 A와 또 신설회사인 B에 대한 SK그룹의 지분율이 30% 정도로 상승하게 되는데 네. 이 경우 SK주와 B가 합병하게 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희석돼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따져보자면 투자의 측면에서는 일단 불안한 요인들이 좀 사그라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증권가에선 자사주 소각은 분할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예상됐던 시나리오라며 배당 확대 등의 메시지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이슈를 이렇게 쭉 짚어봤고요. 주가 얘기도 한번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도 네. 얘기를 했지만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차익 매물이 쭉 빠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간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3월 말부터 사실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박정우 SK텔레콤 사장이 연내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라고 밝힌 게 지난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였는데요. 네. 이때 이후 주가는 한 20% 정도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투자자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뉴스를 확인하고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좀 큰 결정이 나왔으니까 장기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목표 주가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대신증권이 기존 35만 원이던 목표 주가를 4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과 또 원스토어, 티맵 모빌리티 등 자회사 가치를 추가로 반영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대신증권은 인적 분할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